챌린지 부문 로봇게임 룰북입니다. 슈퍼파월드 시즌이고요. 사단법인 상상이 한국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테이블 위에 미션 모형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각자 팀에도 이 미션 모형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선 시작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션 모형 제작 정보는 이렇게 22쪽에서 23페이지 이 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경기장 매트를 테이블 위에 놓을지 바닥에 놓을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나만의 테이블 만드는 방법 24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경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규정과 미션을 꼭 읽고 시즌 영상을 꼭 관람하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관람하셔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올해 새로워진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봇게임 가이드 원칙 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래에 표시된 미션 번호처럼 경기장의 미션 위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요. 왼쪽 홈과 왼쪽 출발구역, 또 오른쪽 출발구역과 오른쪽 홈 위치 모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로봇게임 가이드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팀은 레고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한 다음 일련의 미션을 자동으로 완수하도록 로봇을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분 30초간 로봇게임 경기에서 점수를 얻습니다. 팀은 2개의 출발구역 중 하나에서 로봇을 출발시키고 로봇은 팀이 선택한 순서대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경기장을 이동합니다. 미션을 15가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팀에서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은 언제든지 두 홈 영역 중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되어야 합니다. 팀은 다른 미션을 수행하려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는 홈 영역에 있는 동안 로봇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홈 영역에 있는 동안에 한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팀은 점수에 해당하는 6개의 정밀 토큰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로봇을 손으로 잡아서 홈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토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점이 됩니다. 경기 중에는 오직 로봇만 하나의 홈 영역에서 다른 홈 영역으로 물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중단되면 두 곳 중 어느 영역으로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션에 특별히 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끝났을 때 판정을 위해서 미션 요구사항이 눈으로 확인 가능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은 3번의 로봇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글로벌 규칙이지만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2번의 로봇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최고의 점수만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2번의 로봇게임을 진행하면서 높은 점수로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만일 동점이 된 경우에는 2번째 낮은 점수가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2번의 경기를 하면서 2번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팀은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 정신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표현합니다. 심판은 모든 경기마다 팀의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 정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 정신 점수는 발전, 성취, 최고 3가지로 나뉩니다. 발전은 2점, 성취는 3점, 최고는 4점입니다. 제일 먼저 모든 팀은 성취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심판이 팀의 활동에서 예상한 것 이상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 즉 뛰어난 점을 발견한 경우,
최고 점수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팀의 활동이 그거보다는 조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발전 점수를 얻게 됩니다.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팀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경기장에 도착하고 로봇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정신이 있다고 판단하여 2점, 3점 또는 4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션입니다. 슈퍼파워드 로봇 게임 영상은 여기 QR코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요한 점, 공식 점수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게임을 연습하시면서 우리 팀이 몇 점을 취득했는지 이 QR코드를 따라가시면 자동으로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QR코드를 읽었을 때 언어가 생소한 언어로 표시될 것입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화살표를 누르셔서 영어로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슈퍼파워드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션에 앞서서 중요한 것 장비 검사입니다. 로봇과 모든 장비가 왼편 또는 오른편 구역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또 경기 전에 높이를 검사했을 때 밀리미터로 305mm 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20점을 먼저 획득하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예선대회와 본선대회의 경우에 경기장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약 5mm 정도씩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로봇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혁신 프로젝트 모형이죠. 여러분은 혁신 프로젝트 모형을 수소 플랜트의 목표 지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혁신 프로젝트 모형이 최소한 일부라도 수소 플랜트 목표 영역에 들어가면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선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또 이 혁신 프로젝트 모형은 흰색 레고 부품 2개 이상을 조립해서 만들되 특정 방향으로 최소 스터드가 4개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석유 플랫폼. 연료 트럭에 연료 유닛이 적재되도록 석유를 펌핑한 다음에 연료 트럭을 연료 보급소에 전달하는 미션입니다. 자, 연료 트럭에 연료 유닛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점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너스로 연료 트럭에 하나 이상의 연료 유닛이 있고 연료 트럭이 최소한 일부라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소한 일부라도 연료 보급소 목표 지점 위에 있는 경우, 즉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걸쳐 있으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게 걸쳐 있느냐 걸쳐 있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기준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탑뷰로 바라봤을 때 그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저장 미션입니다. 에너지 저장 용기에 에너지 유닛을 적재한 다음 모형 아래의 트레이에서 저장된 에너지 유닛을 분리하세요. 에너지 저장 용기에 에너지 유닛이 완전히 들어간 경우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떤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저장 트레이에서 에너지 유닛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는 또 5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매트에서 에너지 유닛을 위치 바깥으로 움직여서 분배를 시작하는 미션인데요. 에너지 유닛이 시작 원에서 완전히 이동된 경우, 자, 이것도 완전히 이동된 경우입니다. 이때에 한해서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3개의 에너지 유닛이 모두 시작원에서 완전히 이동된 경우에는 5점을 추가로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개의 에너지 유닛 중에 2개를 완전히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이 가운데의 이미지처럼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1개만 더 나머지 하나까지 바깥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면 여기에 5점을 더 추가해서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두 팀이 모두 미션을 성공했을 경우에 또 보너스 점수가 있는 미션인데요. 경기장에 주황색 커넥터,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죠. 이 커넥터를 올려서 경기장 반대쪽과의 스마트 그리드 연결을 완료하는 미션입니다. 경기장의 주황색 커넥터가 완전히 올라간 경우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 보너스는 양 팀의 커넥트가 모두 완전히 올라가면 10점을 추가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미션,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유닛을 자동차에 삽입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하는 미션입니다. 이 자동차가 더 이상 경사로에 닿아 있지 않은 경우, 즉 자동차가 경사로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유닛이 하이브리드 차량 안에 있는 경우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는 경사로를 벗어났는데 하이브리드 유닛이 차량 바깥으로 떨어진 경우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경사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10점은 획득하셨지만 유닛이 자동차 바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10점은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 풍력발전용 터빈입니다.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터빈 날개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입니다. 에너지 유닛을 분리해야 하는 미션인데요. 에너지 유닛이 더 이상 풍력발전용 터빈에 닿아 있지 않는 경우, 즉 에너지 유닛이 풍력발전 터빈에서 분리된 경우에 점수를 각각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텔레비전 시청 미션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올리고 에너지 유닛을 텔레비전 슬롯으로 옮기는 미션입니다. 텔레비전이 완전히 올라간 경우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올라갔다가 중간에 떨어졌다 점수를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 에너지 유닛이 녹색 텔레비전 슬롯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는 추가로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9번째 미션, 귀여운 공룡 장난감입니다. 에너지 유닛이나 충전식 배터리를 공룡 장난감에 삽입해 작동시키는 미션입니다. 자, 공룡 장난감이 왼쪽 홈 영역에 완전히 있는 경우, 즉 오른쪽 홈 영역에 있던 공룡 장난감을 왼쪽 홈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경우에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하셨듯이 모든 모형은 로봇의 작동, 로봇의 주행,
따라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공룡 장난감이 오른쪽 홈 영역에서 왼쪽 홈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룡 장난감 뚜껑이 완전히 닫힌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몸통 안에 에너지 유닛이 있으면 10점, 충전식 배터리가 있으면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 미션,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3개의 에너지 유닛을 분리하는 미션입니다. 에너지 유닛이 발전소에 더 이상 닿아 있지 않은 경우, 즉 발전소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 각각 5점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 3개의 에너지 유닛 모두가 더 이상 발전소에 닿아 있지 않은 경우, 즉 발전소에서 3개의 에너지 유닛을 모두 분리시켰을 경우에는 15점이 아니라 10점을 추가해서 25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수력발전댐입니다. 수력발전댐의 상단에 터빈 바퀴로 물 유닛을 보내서 에너지 유닛을 분리하는 미션입니다. 에너지 유닛을 수력발전댐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경우에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규정상 터빈을 돌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터빈을 돌리지 않고도 에너지 유닛을 수력발전댐에서 분리시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됩니다. 미션 12번 저수지입니다. 강 위, 댐 아래에 있는 고리 모양의 물 유닛을 저수지나 빨간색 후크 위에 옮겨 놓는 미션입니다. 고리 모양의 물 유닛이 저수지에 들어가고 또 매트에 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 5점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저수지에 완전히 들어가야 하고요. 또 매트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리만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점수를 획득하실 수 없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매트에 닿아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경우에는 점수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리 모양의 물 유닛이 빨간색 후크 하나에 놓인 경우 각각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후크 하나당 1개의 물 유닛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후크가 2개 있는데요. 여기에 물 유닛이 하나, 둘 각각 있다면 이것은 각각 10점씩 20점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작동을 시키다 보니 물 유닛이 2개의 후크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후크에 하나의 물 유닛이 같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점수를 획득하실 수 없습니다.